네, 안녕하세요. 노동법 시험 준비 정말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을 위한 맞춤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꼭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 2019-299-393 사건.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판결이 뭐냐면요. 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파견법이라고 하죠. 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한테 언제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느냐, 이 기준에 대한 거예요. 특히 어떤 경우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받은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걸 확실히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기업 그룹 안에서요, 계열사끼리 인력 이동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전출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랑 파견법에서 규제하는 근로자 파견을 어떻게 나눌 거냐,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생각을 좀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바로 이 업으로라는 말의 의미,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핵심 쟁점은 파견법 제6조A 제1항, 그러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언제 생기냐 이거였죠. 법을 보면 파견사업주나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 이런 데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계열사에서 온 직원들을 쓴 게 과연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한테서 받은 거냐, 이게 딱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대법원은 그냥 단순히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이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업으로,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어떤 영리 목적으로 파견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이걸 판단할 때는 파견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그리고 영업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랑요, 또 원래 고용주,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낸 회사의 사업 목적이 뭔지, 근로계약은 어떻게 맺었고 파견 과정은 어땠는지, 규모는 어떤지, 혹시 수수료는 받았는지, 이런 여러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판단 기준을 근로자를 보낸 회사, 이 사건에선 SK플래닛 같은 회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회사 입장이 아니라 보낸 회사 기준이군요. 네네.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SK텔레콤, 그러니까 피고죠. 이 회사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별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자회사인 SK플래닛이랑 SK테크엑스, 판결문엔 SK플래닛 등 이렇게 나오죠. 여기 소속 직원들을 데려와서 그 사업 부서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원심은 이걸 불법 파견으로 받고, 그래서 SK텔레콤한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걸 뒤집었어요. 원심을 파기환송했죠. SK플래닛 등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SK플래닛 등이 직원들 파견의 대가로 SK텔레콤한테서 인건비 상당액, 딱 그만큼만 정산받았다는 거예요. 별도의 수수료나 이익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견 자체를 통한 영업성이 없었다는 거죠. 영업성이 없다. 그냥 인건비만 딱 정산받은 거군요. 네. 둘째는 SK플래닛이나 테크엑스 같은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은 플랫폼 운영 이런 거지 근로자 파견 자체가 주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점. 셋째는 이 직원들 이동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전출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원래 자기 회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나중에는 원래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파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복귀까지 다 했군요. 그렇죠. 마지막 넷째는 독립된 사업을 하는 계열사끼리 인력을 이동시키는 건 겉으로 보기엔 파견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제도적인 취지나 근거가 다르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게 진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주목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력 이동, 전출하고 이걸 교묘하게 위장한 불법 파견,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요. 대법원은 단순히 형태만 볼 게 아니라 인력 이동의 진짜 목적이 뭐냐, 사업성이 있냐 없냐, 원래 회사랑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복귀는 하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걸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견법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실 고용이 좀 불안정한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원래 소속 회사에 안정적인 고용 기반이 있었고 또 프로젝트 끝나고 다 복귀했기 때문에 파견법이 보호하려는 그런 전형적인 대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습니다. 상관계의 안정성, 인력 이동의 근본적인 목적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 거죠. 사례 문제 풀 때 이런 다면적인 접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요약을 하자면 근로자를 보내는 회사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지 이게 판단의 중심이라는 거고요. 단순히 인력을 받는 회사의 필요나 비용 절감 효과 이런 것만 가지고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원고용주, 즉 보내는 회사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업무 형태도 정말 다양해질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인 인력 배치와 위장된 파견의 경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 법원은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이 판례의 원칙, 특히 업으로의 해석이나 종합적 고려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까요?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관련 조문이나 다른 판례들을 함께 학습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